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기관의 거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이 양시장에서 대거 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저 PBR주의 반등세는 지속이 됐죠. 네, 특히 자동차주의 탄력이 아주 좋았는데요. 기아와 현대차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보험, 은행 등 금융주들도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방산수출의 열쇠가 될 수은법 개정안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잠시 전에 통과됐다는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달리는 방산주 이제 시작이답니다. 방산수출의 열쇠가 될 수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2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산업계는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 전망인데요. 자세한 법안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방산주는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LIG 넥스원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팩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커버그 방한 반도체 AI 업계 들썩입니다. 메탈 주커버그 CEO가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한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주커버그는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XR 스타트업 업체까지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와 AI 업계가 들썩였는데 오늘 관련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SP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 상용화 소식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업체는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등 일부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커버그 방안에 주목받는 반도체와 AI 업체, 향후 가시화될 이슈 확인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방산과 AI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달리는 방산주 이제 시작이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은 자본금 증액으로 수출에 어떤 제약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먼저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현행 15조에서 25조로 이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이게 통과가 됐죠. 이제 법정 자본금을 늘렸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계속 강했지만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과되기 전에 현행 수은법을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이제 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 18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7조 2천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난해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좀 지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방산업체들과 폴란드가 이제 1차 계약에서 이제 수은에서 폴란드에 약 6조 원 가량 대출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거의 다 소진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무기 수출 계약 과정 중에서 또 폴란드가 추가적인 이
금융 정책 그리고 보증, 보험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한도 소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숨통을 좀 틔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 원 정도 신용 공여가 가능해지고 여기서 무역보험공사까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제 총 8조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폴란드가 2차 계약에서 요구했던 그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그 지원 요구에는 조금 미흡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됨으로써 어쨌든 그 발판을 좀 다시 마련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무기 수출 협상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폴란드 단기적으로 본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폴란드 쪽에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탄력적인 수급들이 좀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의 방위 산업 분야를 또 신설을 해서 방산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최대 18%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방산 업황 확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안일지 신학수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세액 공제는 기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제일 그 영향력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뭐 18%의 세액 공제 이 부분은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방산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충분하게 투자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세액 공제라는 메리트를 주고 그 메리트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 개발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방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은법 통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출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방산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호재로 작용한 부분이 실상은 지금까지 그 방산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줬다.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은법 개정, 지금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또 수출 모멘텀까지 호재가 이어지면서 방산주의 재진격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할지, 종목 선별 기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태진 대표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대장주들 달리는 말이 좀 더 계속 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자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신규 매수 접근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 나오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차 계약보다 2차 계약 물량이 좀 더 많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일정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일정을 얼마나 지금 주가에 좀 소화를 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신규 매수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전략을 짜주셨고 오늘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분이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깊이 있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두 분께서 갈린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대 상승 지켜냈고요. 2월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고사인을 준 거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종목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세에 대한 분출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 분출에 대한 여건에 이 텀은 남아있다, 즉 공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있는 것이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 여건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형 패트리엇, 탄도 요공 미사일, 체계인 천군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수출 계약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충분하게 LIG 넥스원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은 그 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에 대한 주가, 현재의 가격에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책정을 해봤을 때 16만 원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고사인을 외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는 한 10% 네. 이제 좀 넘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데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뭐 LIG 넥스원 하면 또 천궁을 앞세워서 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천궁 수출 효과는 얼마나 좀 바라보실까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 호전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1,663억 원의 규모의 그 계약을 좀 맺었죠. 계약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시너지 효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이제 최근에 사우디 국방부와도 이 천궁2 관련해 가지고 4조 원 규모의 그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일 거고 이래서 만약에 수주가 반영이 되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9조 5,9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22년 말 대비했을 때 59.7%나 성장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4년 5년 정도는 두 자릿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아랍 쪽으로 이제 수주가 2028년까지 쌓여 있던 상황인데 사우디 수주까지 했을 때 이제 2030년까지 늘어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에 지금 남아 있는 이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매출적으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우디 쪽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올해 매출은 한 3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 20%대 이상 성장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 이제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또 수출형 잠수함 개발 협력 소식도 알렸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천궁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실까요? 네,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이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기와 그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그 HD 현대 중공업의 잠수함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적 탐지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분석, 식별, 교전에 대한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이 그 음파 탐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해전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에는 소나에 대한 체계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상에 대해서 필요한 배들, 그러니까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과 저쪽에 제일 중요한 탐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기들 이쪽을 납품한다라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에서도 충분하게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가격 대역에서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부담스러운 거지 못 살 것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어쨌든 신규 매수 유효한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전태진 파트너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LIG 넥스원을 더 보유를 하면서 길게 목표가를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약간 속도감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건 어떤지 방산주 내에서 어떻게 좀 이동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좀 가져가셔도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일단 목표가는 아까 신학토비님 마찬가지로 한 네. 16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가격대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주 잔량도 남아 있고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외형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눌림목이 좀 나오길 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8천 원대 매수하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6만 원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방산 호황기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고가 랠리 후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미 조금 일정이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미리 좀 매물이 나온 탓인지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일정 모멘텀도 있고 여전히 그 방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네.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스탑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산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여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LIG 넥스원은 강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좀 챙기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 대한 분출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 실적에 대한 그 안쪽에 있었던 호재적 부분들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이 고점을 형성해 나고 있고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여건이 분명히 남아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차후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이나 sek터에서는 당연히 장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분기 호실적이 신호탄이 돼서 수출과 정책 모멘텀 이어지면서 랠리를 그동안 좀 이어왔잖아요. 뭐 수주 잔고 현황이라던가 앞으로 조금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수주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학수 파트너?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북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군비 증강에 대한 부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분쟁이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분쟁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방산에 대한 부분에 제일 밀접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체계에 대한 그 비용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술이 좋고 비용이 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산의 호절정기 이 부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K9 자주포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쪽 나라의 기술, 도입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산 장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산화 요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수출하는 대로 수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산주들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우주 사업에 있어서도 좀 올해 기대되는 부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의 확장성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일정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수은법 개정으로 인한 그 방산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5월에 개청이 좀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 기간 안에서 또 강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로켓이나 발사 추진체 등을 생산하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항공사업 부분에서도 전체 영업이익이 한 8%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전남 순천에 있는 그 최대 규모의 그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등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정 모멘텀에 따른 움직임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일정 모멘텀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방산업에 대한 그 호재성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경우 좀 같이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같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섹터, 뭐 물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제 흔히들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조정 이후에 좀 매수라는 말씀을 그렇죠. 주셨잖아요. 우선은 현금 확보해야 된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꺾였지만 더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가격 대역의 굴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합계되어 있는 이동 평균선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줄 수 있으시면은 그 가격 대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쪽에서 나온 부분에서 가격적 여건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 대역에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 요소는 이쪽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17만 원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7만 원 이상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네. 17만 원 아래에서는 익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가격적으로 17만 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팔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부분 현금화시키는 전략적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7만 원 위에서 팔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이 깨지게 되면 또 아래로 더 흘러내릴 그렇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AI 관련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커버그 CEO 방한으로 반도체 AI 업계 지금 훈풍 불어오고 있는데 주커버그 행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핵심 이슈다라고 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일단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맞섰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점을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넘을 수 있는 헤드셋 만들기 위한 LG전자의 협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타만의 AI 칩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샘 올트먼 그 오픈 AI CEO도 한국에 왔었던 부분은 본인들만의 AI 칩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 여건에서는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요. 특히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매각을 안 했어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자체로 해서 메타의 헤드셋을 함께 만들 수 있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의 상품화에 대한 이용률이 LG 부분이 LG가 훨씬 더 메타보다는 앞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의 협업에 의해서 AI 칩에 대한 여건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CEO의 그 한국 방문은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 메타도 마찬가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맞습니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트너십 기대감 종목들에는 어떻게 좀 다가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커버그가 대형 언어 모델 솔라를 개발한 업스테이지와 만남을 가지면서 오늘 일부 AI 종목들이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별, 매매 시점 여기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잡아 나가야 될까요, 전태주 파트너님? 일단 오늘 저크버그가 그 업스테이지 대표를 만나면서 이제 업스테이지와 관련돼 있는 그 기업이 두 기업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컴퍼니 K하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저크버그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업스테이지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인터넷 없이 사용 가능한 이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기점에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별 과정에 있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거기서 좀 확장돼서 CXL, 뭐 HBM까지 이런 관련 종목들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엔 이 대장주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살아나서 지수가 살아났을 때 매매 지금 시점 타점은 이 대장주들이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그 타이밍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저는 AI 그 챗봇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부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HBM, 뭐 CXL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AI에 국한되지 말고 반도체 쪽도 좀 보자.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올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다 고사인을 주셨고요. 이스트 소프트에는 신학수 대표님께서만 고사인을 주셨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오피스 상용화 소식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 네. 먼저 고 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없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헤비하고 무거우면은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기술력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서버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에 거의 사용할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건으로 조금씩 이동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문서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에 일단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적용된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에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가격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조정받은 그런 텀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호재적 부분이 탁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올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사인을 드렸고 목표가로는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10,000원 가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1차적으로 지금 10,000원의 목표가다라고 좀 주셨는데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도 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처음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개화기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AI 챗봇 관련된 섹터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오피스가 이제 상용화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 섹터로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장이 좀 될 수 있는 그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를 줘도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스트 소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2%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먼저 스탑을 주신 전태진 파트너께 뭐 의견을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건 기술적으로 좀 봤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방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하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추세 전환했을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스톱을 좀 드렸습니다. 상승으로 확실히 돌아선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네네. 어떤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스트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고 이 성장성과 그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AI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이전에 음저가 했었던 부분의 조정 여건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린 이후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주 측면에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참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선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네,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이전 고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9,000원대. 네, 그러니까 이스트소프트는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꺾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잘 노리고 좀 들어가셔야 하는 시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연휴 휴장을 앞둔 목요일 시간의 거래, 코스피 거래량 특히 적은 상황입니다.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2% 상승 마감한 JW홀딩스 현재 4% 강세 보이면서 3,5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상승한 체시스 역시 2% 상승을 하면서 1,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솔본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5,09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AI 모델을 공동 개발한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5% 상승한 아이스크림 에듀, 시간에서 10만 주 이상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5%의 강세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한양증권, 우선주 그리고 갤럭시와 SM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안토라 에너지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GS 글로벌이 오늘 장 막판 올라왔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또 대유 에이텍 역시 1.8% 하락하면서 1,0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8%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1.6%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가 현재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에 9.9% 하락한 2,3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 넘는 상승률로 마감을 했던 리튬 포어스 역시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4% 하락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 솔브레인, 전태진 파트너 기아, 신학수 파트너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어제부터 삼성의 HBM 관련된 그런 좀 밸류체인 대표주들은 다 거들떠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종목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달고 났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로 넘어가야 하는 밸류체인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솔브레인 가장 좀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의 HBM 양산 기대감이 이제 다시금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에 이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투심 개선 속도가 좀 붙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원익 IPS의 강한 상승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랜 협력 관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고 과거 이제 D램과 낸드
생산 협력 업체들한테 HBM 생산에 대한 기회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솔브레인은 뭐 낸드 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해질 뭐 이런 IT 소재에 필요한 그런 화학 소재 전문 그런 기업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회사로 굳이 따지자면 뭐 한솔케미칼 정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프리커서하고 에천트, CMP 뭐 이런 뭐 제품들을 좀 소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녹이고, 닦고, 깎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녹여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회로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EUV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정의 핵심이 좀 넘어갔고 또 이제 낸드의 시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30% 이상의 역성장이 좀 나왔었죠.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의 횡보가 상당히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HBM 뭐 아시다시피 뭐 8단, 12단 이렇게 쌓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할 수 있는 솔브레인의 그런 기대치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의 HBM을 생산을 한다면 솔브레인의 CM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존의 D램과 낸드도 지금 생산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뭐 내드리자면 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조 이상의 매출과 뭐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감안하고 HBM의 멀티플 감안한다면 현재 한 26만 원에서 28만 원에 놓여 있는 그런 박스권을 뚫으면서 반등의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목표가 3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저피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아직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 PBR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섹터 안에서도 기아를 더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실적 기록했던 거는 좀 워낙에 많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넘기고 그리고 자사주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아시니까 뭐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그 수혜를 받았다는 부분도 일단 넘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그 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주주환원 등 여러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장사는 퇴출시키는 등 이런 여러 안을 보고 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던 것들은 이제 강제성이었고 자율성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이 발언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취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저PBR보다는 주주환원 능력이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업들이 아직은 또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배당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기준 2월이거든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다 보니까 거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손절은 한 12만 원 가격대에서 돌아보시고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환경인 만큼 15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볼 텐데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에코플라스틱은 뭐 이름 그대로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소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전기차용 저전력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이 그 전기차 경량화할 때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눈여겨봐야 하는 그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CNT 기반인데요. 전기차용 저전력, 전력을 좀 덜 쓸 수 있는 용품과 핵심 부품 이 개발에 참여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름 그대로 플라스틱 범퍼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지만
새로운 소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구리처럼 열 전도율이 아주 유리합니다. 전기를 잘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철의 10배의 강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얇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볍게 만들고 이런 쪽에 굉장히 유리한 소재를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에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 연구 개발하는 여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이 이 부분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사용처가 많고 매출과 수익적 부분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현재의 가격에서는 충분하게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네.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매력적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격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에코플라스틱의 차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가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저는 1년선을 굉장히 중요해요. 황금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온 선이거든요. 주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차트를 보면은 매물 차트가 굉장히 지지를 하는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움직이지 않았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 같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의 생산력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공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 한번 해보고요. 모든 종목은 또 손절 라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4,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조금 길게 하방을 좀 지지를 해왔는데 지금의 목표가를 좀 보면서 달려가 보자라는 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민 팀장의 솔브레인, 전태진 파트너 기아, 신학수 파트너 에코플라스틱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른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저출생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6%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다가 상승폭 축소한 모습이네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시죠. 네, YBM 넷입니다. 마크 주크버그가 AI 기업 콴다를 만났다는 소식에 모기업 YBM이 콴다의 투자사로 알려지며 7% 상승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4위 기록하면서 현재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덴티스입니다. 투명 교정 세라핀에 사용되는 소재 시트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8%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거래량 실리며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셈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 업체로 지난 23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늘 16%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좋습니다. 2.4%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솔본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5,09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로 아가방 컴퍼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이 나오면서 관련 정책 기대감에 오늘 저출생주 관련해서 올랐는데요. 저출생 관련주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번 1분기 지난 분기에 출생률이 이제 0.6대까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돌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좀 쟁점이 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한정적인 또 선호도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훨씬 더 높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들어서 좀 윗꼬리를 좀 세게 달기는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에 의한 이제 그런 상승보다는 역시 좀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선거 전
전까지는 하시라도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당 뉴스가 나올 때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수급적인 힘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6천 원 정도를 뭐 크게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정부 정책 또 뉴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충분히 지난 고점이었던 7천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 이슈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6천 원을 하단으로 잡고 대응하는 방법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해운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해운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BDI, 발틱 해운지수죠. 반등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BDI 지수의 반등을 기대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대한해운, 펜오션 모두 좋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조금 뜯어보자면 둘 다 모두 이제 벌크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 특히나 뭐 곡물이나 또 에너지 자원, 뭐 석탄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이제 준송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물동량이 좀 튀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또 각 국가,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많은 그런 이제 물동량을 올리면서 좀 수입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분쟁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해상 루트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우회하는 해상 루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운송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모처럼 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펜오션 또 대한해운 모두 다 이제 같은 대주주죠. 하림 계열로 좀 보시면 하림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덴티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발표에 중국 시장 회복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주가를 어디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지, 또 중국 시장이 회복될 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아직 중국에 대한 그런 실적은 뭐 다 녹아들지도 않았죠. 아직도 훨씬 더 높은 쪽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좀 하면서 임플란트계의 좀 대장주로 좀 올라섰는데요. 그 반발로 뭐 상당히 좀 좋은 수급이 유입될 걸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18만 원을 고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는 굉장히 좀 좋은 형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오늘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로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덴티움 말고 이제 덴티스까지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일단 의료기기 전반에 어떤 흐름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14만 원 중반대까지 겨우 좀 제자리를 좀 찾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실적이 견인하는 이제 그런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또 그런 성수기가 또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도 데이터도 좀 1분기부터 좀 잡혀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감안한다면 뭐 작년 대비 뭐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내놓는 그런 레포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덴티움의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신뢰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상해지수가 오늘 1.9%,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선전지수가 오늘 3%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항생지수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통상적으로 PMI는 경기 전망 지표를 50을 기준으로 그 위면 경기 확장, 그 아래면 위축 국면을 뜻하는데요. 시장에서는 5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중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우선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죠. 개인소득과 가계지출이 발표되고요. 또 시장이 주목하는 PC 가격지수까지 발표되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풍성한 종목들 챙겨가시고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